이게 단골집이라고? 손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서울에서 울산으로 발령받은 부장은 울산지사의 기존 단골 횟집에 불친절해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횟집. 25살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그곳에서 부장은 잊고 있던 진심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성공을 질투한 경쟁자가 치밀한 음모에 의해 세무조사, 위생신고, 악소문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그들 인생 최고의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울산 바닷가 작은 횟집에서 시작해 서울 영동대교 초대형 횟집까지 믿기 힘든 성공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서울 본사에서 울산으로 발령을 받은 김석진 부장은 처음 울산 땅을 밟았을 때 낯선 바닷바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승진 가도는 멈췄고 지방 발령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석진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머지않아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 울산지사의 직원들과 첫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김석진을 위해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울산지사의 단골 횟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그 횟집은 규모도 꽤 컸고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석진은 기대감을 안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무뚝뚝했고 주문을 받을 때도 성의가 없었습니다. 회를 내오는 속도도 느렸고 밑반찬도 부실했습니다. 김석진이 추가 주문을 하려고 하자 주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뒤늦게 응대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불쾌했던 건 주인의 태도였습니다. 오랜 단골이라는 이유로 오만해진 건지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불친절했습니다. 김석진은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첫 회식 자리라 참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이 집이 오래전부터 울산지사의 단골 횟집이라고 했습니다. 김석진은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골집이라고 손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석진은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김석진은 혼자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작은 횟집을 발견했습니다. 주말 오후였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길가에 조그마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은 새 것이지만 가게 규모도 테이블 10개 정도의 작은 횟집이었습니다. 김석진은 무심코 가게 안을 들여다봤는데 젊은 부부가 열심히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대로 보였고 젊은 사람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순박해 보였습니다. 김석진은 문득 이 집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직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그런지 두 부부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김석진을 맞이했습니다. 김석진이 자리에 앉자 젊은 아내가 물수건과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손길과 태도가 너무나 정성스러웠습니다. 김석진은 간단히 모듬회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받은 남편은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회를 떴고 아내는 밑반찬을 하나하나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회가 나왔을 때 김석진은 놀랐습니다. 횟감이 정말 싱싱했고 양도 푸짐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부부의 태도가 너무나 성실했습니다. 김석진이 한 점 한 점 회를 먹는 동안 젊은 부부는 조심스럽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김석진이 맛있다고 칭찬하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석진이 계산을 하려는데 젊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아직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는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석진은 그 순간 이 젊은 부부에게서 자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성실함과 진심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김석진은 다시 한번 이 작은 횟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석진은 그 작은 횟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엔 혼자 갔다가 점차 회사 동료 한두 명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젊은 부부는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했습니다. 횟감은 언제나 싱싱했고 밑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김석진은 이 부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석진은 젊은 부부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김석진 앞에 섰습니다. 김석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 단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장들을 소개해 줄 텐데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잘할 자신 있습니까? 젊은 남편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석진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울산에서 알게 된 지역 중소기업 사장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이 횟집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한번 다녀간 뒤에는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회가 정말 싱싱하고 주인이 너무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약속대로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새벽 경매장에 직접 나가 좋은 횟감을 골랐고 손님이 오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가게 청소를 하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작은 횟집에는 예약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석진은 흐뭇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젊은 부부가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석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눈엣 가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웃 횟집 주인 최만수는 요즘 들어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의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금요일 저녁이면 예약이 꽉 찼는데 요즘은 텅텅 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최만수는 직원을 시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석진 부장이 바닷가 쪽 작은 횟집을 단골로 삼고 지역 사장들을 그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만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은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해왔고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 시작한 풋내기 애송이한테 손님을 빼앗기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최만수는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경험도 없는 주제에 말이야. 최만수의 아내도 남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만수는 지역 상인의 모임에서 슬쩍슬쩍 젊은 부부 횟집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횟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느니 위생 상태가 의심스럽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게 무섭습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최만수는 자신의 단골 손님들에게도 은근히 젊은 부부 횟집을 폄하했습니다.
저 집은 오래 못 갈 겁니다. 경험 없는 애들이 하는 장사는 금방 망하게 마련이죠.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최만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풋내기 애송이들한테 당할 순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만수는 젊은 부부 횟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내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엎한장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최만수는 이때다 싶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아내 수지는 손님인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수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최만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들었던 이웃 횟집 주인이었습니다. 최만수는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네요. 장사가 잘 되나 보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최만수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남편 혼자서는 이 장사 키우기 힘들 거야. 이 바닥은 인맥이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수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참았습니다. 최만수는 점점 노골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장사했어. 내가 당신을 좀 키워줄까? 남편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수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우리 가게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만수는 비웃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지 마. 이 바닥에서 나를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최만수가 나간 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남편 민호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민호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젊은 부부 횟집의 세무서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기조사라고 했지만 민호와 수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꼼꼼하게 진행되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번엔 보건소에서 위생신고가 들어왔다며 점검을 나왔습니다. 누군가 이 가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억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도 점검 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버렸습니다. 저 집이 위생 문제로 신고당했대. 세무조사도 받았다더라. 이런 식의 뜬 소문이 동네에 떠돌았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늘어나던 손님들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도 여러 통 걸려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어느 날 저녁 김석진이 횟집을 방문했을 때 민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진은 민호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최만수의 협박부터 세무조사, 위생신고까지 말입니다. 김석진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김석진은 민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 수십 년 장사할 사람이 이 정도 일로 기가 죽어서 포기하려 하다니.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힘내. 그리고 방법을 알아보자고. 김석진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김석진은 그날 저녁 지역의 유력 사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바로 젊은 부부의 횟집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갑작스러운 예약에 당황했지만 김석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사장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자 김석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요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은 최만수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사장들은 점차 분노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석진은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사장 부부처럼 성실한 젊은이들을 이유 없이 이렇게 욕보이게 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집에 몇 번 오셨으니 아시잖습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정성껏 장사하는지 말입니다. 사장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장이 말했습니다. 김 부장 말이 맞습니다. 저도 이 집 회 먹어봤는데 정말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주인들도 너무 친절했고요. 다른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최만수 그 사람 저도 압니다. 오만하고 손님에 대한 서비스도 형편없는 사람이죠. 김석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이 집을 적극적으로 밀어줍시다. 성실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순 없잖습니까? 사장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횟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사장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민호와 수지는 김석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석진은 황급히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한 만큼 결과는 반드시 따라올 겁니다. 김석진의 공개적인 지지 이후 지역 인사들과 기업 사장들이 하나둘씩 젊은 부부의 횟집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석진 부장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와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횟감이 정말 싱싱했고 양도 푸짐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와 수진의 정성스러운 서비스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경매장에 직접 나가 가장 좋은 횟감을 골랐습니다. 손님이 오면 항상 환한 미소로 맞이했고 주문한 메뉴는 빠르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밑반찬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집은 정말 다르다. 믿음이 간다. 한 번 온 손님 중 절반 이상이 재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지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바닷가에 정말 괜찮은 횟집이 있다더라. 젊은 부부가 하는데 정성이 대단하다더라. 한 달이 지나자 주말 예약은 일주일 전에 마감되었습니다. 평일에도 저녁 시간에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들 중 한 명이 김석진에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 좋은 집 소개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집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김석진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젊은 부부가 스스로 일궈낸 겁니다. 민호와 수지는 약속대로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손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석진은 가끔 혼자 가게를 찾아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두 부부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최만수의 횟집은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방해 공작을 벌인 사실이 상인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최만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김석진이 공개적으로 젊은 부부를 옹호한 일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장들은 최만수의 횟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좋은 젊은이들을 괴롭힌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만수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끊기자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뒀습니다. 최만수는 결국 횟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과 질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최만수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반면 민호와 수진의 횟집은 울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횟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일에도 예약이 꽉 찼고 주말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민호는 새벽 경매장을 빠짐없이 다녔고 수지는 홀 관리와 손님 응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두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겼고 항상 정성껏 대했습니다. 그 결과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김석진은 가끔 가게에 들러 두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민호와 수지는 김석진을 볼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들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은 부부의 횟집은 이제 울산을 대표하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1년 뒤 김석진에게 서울 본사 복귀 발령이 났습니다. 울산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까지 함께 이뤄졌습니다. 김석진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민호와 수진의 횟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김석진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겁니다. 수진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 서울 가셔도 건강하시고 더욱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김석진은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두 분이 스스로 이뤄낸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더 큰 성공이 올 겁니다. 김석진이 떠난 뒤에도 민호와 수진은 변함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횟집은 날로 번창했고 두 사람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현재의 횟집은 너무 좁아서 손님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 인근에 2호점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2호점은 50석 규모의 대형 횟집이어서 그만큼 준비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도 더 필요했고 관리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호점에서 쌓은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2호점 오픈 날 많은 단골 손님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김석진도 서울에서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그 화환을 보며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호점도 1호점처럼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정성, 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와 수지는
울산 지역에서 점점 더 인정받는 사업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김석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민호와 수지는 김석진에게 정기적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울산 바다에서 직접 손질한 오징어, 정성껏 담근 명란젓과 창란젓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김석진은 선물이 도착할 때마다 민호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민호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김석진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김석진은 가끔 출장으로 울산에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호와 수진의 횟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김석진을 귀빈처럼 맞이했습니다. 가게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직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수진은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김석진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기특한 사람들이야. 세월이 흘렀지만 민호와 수진의 감사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김석진의 생일 때마다 선물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석진은 그 편지들을 모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김석진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울에요? 민호는 설렘 가득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영동대교 건너편에 큰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더 큰 도전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서울 영동대교 건너편에 초대형 횟집을 열었습니다. 울산에서 쌓은 모든 노하우와 자본을 쏟아부은 도전이었습니다. 가게 규모는 200석이 넘었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과 주문진, 울산 수산시장 경매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가장 싱싱한 횟감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골랐습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들여오니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신선하고 푸짐한 회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수진은 홀 관리와 직원 교육에 힘썼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강조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정성껏 대하세요. 처음엔 서울시장이 낯설었습니다. 경쟁도 치열했고 까다로운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수진은 울산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실과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동대교 근처에 정말 괜찮은 횟집이 생겼다더라. 회도 싱싱하고 가격도 착하다더라. 서울의 유명 맛집 블로거들이 다녀가며 후기를 남겼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민호와 수진의 횟집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도 웨이팅이 생겼고 주말에는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김석진이 횟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민호와 수진은 여전히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김석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실과 진심은 음모와 배신을 이깁니다. 작은 시작이 이렇게 거대한 성공으로 이어졌네요.
민호와 수지는 김석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사님이 믿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희는 없었을 겁니다. 김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뤄낸 겁니다. 나는 그저 작은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울산 바닷가 작은 횟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진심과 성실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작은 도움도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